안녕하세요. KUKIST 융합대학원 이번에 신입 교원으로 들어오게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황도경입니다. 이번에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리콘 다음 세대의 다양한 반도체들, 소위 말하는 저차원의 양자점, 나노선, 나노시트, 유기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이런 다양한 반도체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전자소자 또는 빛과 전자를 같이 이용하는 광전자 소자에 관한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반도체 역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삼성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선전에 나오는 이런 단결정 웨이퍼들,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을 쓰는 화합물 반도체, 이런 단결정들 웨이퍼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전자소자와 그다음에 빛을 내는, 빛을 받는 광전 소자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 20년 전부터 발달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유기 반도체, 산화물 반도체, 방막이라는 이런 방막 반도체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유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핸드폰의 패널에 또는 집에 큰 TV의 패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물 반도체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회로에 쓰는 트랜지스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나노물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나노물질을 구별을 해보면 차원이 없는 0차원의 양자점, 그리고 1차원을 갖고 있는 나노선, 그리고 2차원 평면의 구조를 갖고 있는 나노시트, 그래핀 같은 물질이죠. 이러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하의 다양한 저차원 반도체에 관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아주 탑 저널들에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런 저차원 나노 반도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차원이 작아짐에 따라서 요즘 양자 하고 있는데, 이런 양자 가둠 효과, 퀀텀 컨파인 이펙트라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양자 가둠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물리 현상이 아니고 새로운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도체에서는 이 저차원 물질들의 크기나 두께를 조절하게 되면서 반도체의 핵심인 밴드갭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반도체의 핵심의 고유한 밴드갭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펑션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재밌는 전자소자 또는 빛과 함께 기능을 나타내는 광전 소자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차원 양자점, 1차원 나노선, 그리고 2차원 나노시트, 그리고 기존의 유기물과 산화물 방막들을 단일 물질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 물질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전자 소자들, 응용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0차원 양자점과 산화물을 합해서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에서 이미지 센서를 한다든가, 1차원 나노선과 2차원 나노시트를 합해서 굉장히 신기한 1차원, 2차원 하이브리드 전자소자 또는 광전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저차원 나노반도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0차원 양자점은 크게 빛을 내거나 빛을 받는 응용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빛을 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면 빛의 3원색을 보통 내게 되는데,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빛을 세 가지를 내고 이 빛들을 조절을 해서 백색을 내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 빛을 내는 그 소자들이 그냥 단단한 거나 아니면 딱딱한 것이 아니고 옷에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휘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어떤 그런 깁한 소재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빛을 받는 거는 이미지 센서라는 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미지 센서는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데, 빛을 받아서 그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미지 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 적외선 영역의 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양자점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1마이크로미터 파장 이상의 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레드 설파이드라는 양자점과 그다음에 이 양자점에 빛 받은 것을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나물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합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한 그런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폴리이미드라는 플라스틱 그 위에다가 만들어서 플렉서블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곡면이 있는 곳에 붙여서도 구동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서 오리의 형상을 저희가 이미징을 구현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1차원 나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은나노선을 이용해서 유기태양 전지 또는 바이오 센서의 응용을 하는 데 성공해서 좀 재밌는 기능성 소자를 만드는 데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원 나노시트, 반데르발스 물질이라는 2차원 나노 반도체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자소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요즘 삼성에서 D램, 그 다음에 또는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메모리들을 많이 만듭니다. 저희는 이런 2차원 나노 반도체를 이용해서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유전이라는 물질과 합해서 강유전 메모리 소자, 그리고 낸드 플래시, 삼성에서 만드는 그런 낸드 플래시의 구조를 이용해서 2차원 물질로 이 구조를 적용한 차지 인젝션 메모리라는 그런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차원 나노선과 2차원 나노 물질을 하이브리드해서 새로운 개념의 포토다이오드를 만들고, 이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 뽀로로 이미지를 구현한 것처럼 이미지 센서의 소자로 저희가 성공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2차원 물질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가 펀더멘탈한 물리적인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빛을 줬을 때 빛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관한 물리적인 연구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전극과 반도체를 붙이게 됐을 때 이 전극과 반도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2차원 반도체 물질을 자유자재로 코코블럭처럼 조립을 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나타내는 전자소자, 광전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례로 다양한 2차원 소재들을 붙여서 이종 접합 포토다이오드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 접합 포토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에 있는 부분에서도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비저블, 인비저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다 보이게 하는 새로운 듀얼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빛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순한 소자를 넘어서서 빛의 편광을 이용하는, 그리고 빛의 편광을 감지하는 완전 새로운 신기능성 소자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홀로그래피라는 3차원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이 홀로그래피를 저희가 만든 편광을 감지하는 소자, 이미지 센서로 홀로그래피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의 방향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 소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모방한다든가, 아니면 양자,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마 반도체를 이용한 응용 소자들의 발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위 반도체 소자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능은 계속 좋게 하고, 하지만 들어가는 소비 전력은 계속 줄어들게 하고, 들어가는 에너지는 적게 하면서 성능은 계속 향상시키는, 그래서 빛과 전자와 융합하는 새로운 광전 융합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반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들의 조합들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플랫폼을 만드는 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런 반도체들의 펀더멘털한 부분, 그리고 이런 펀더멘털한 부분들을 이해해서 실제 이것들을 소자화하고 그 소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프로토타입의 어플리케이션까지 구현하는 연구의 큰 방향성, 즉 펀더멘털부터 어떤 가시적인 응용까지의 가능성을 보는 좀 넓은 스펙트럼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코어의 전문성과 많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연구 그룹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이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연구실의 조금 더 큰 비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다양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들을 이용해서 신기능성의 성능이 높은 전자소자, 광전소자를 개발하고, 이런 소자들이 응용되는 큰 방향성을 앞으로 사용하게 될 양자 또는 뉴로모픽이라는 지능형 반도체, 이런 반도체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에 조인하시게 되면 저는 이 두 가지 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하나는 혁신이라는 이노베이션, 두 번째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틀에 박혀있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정말로 재밌게,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탐구해가는 그런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연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또 그건 나 혼자 좋은 연구를 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정말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어떤 신영역,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며 혁신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